네, 그렇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육체적인 관계 여부를 많이 따졌거든요. 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그 외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혼 소송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게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오간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네. 대화의 수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이 오간다든지 혹은 연인 사이를 암시하는 호칭이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육체적인 거든 뭐 정신적인 거든 외도는 배우자에게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혼 소송 현장에 계시다 보면 더 충격적인 사례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내 집에서 목격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나를 너무 안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친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게 현실로 정말 있었어요. 네, 완전-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배우자가 외도의 대상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응징하는 경우 막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간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한다거나 아. 심지어 주변에 외도 사실을 소문내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욱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습니다. 맘 같지 않네요. 혹시 그 밖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증거를 수집할 때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네. 만약 증거를 찾으려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이나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하. 아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니까 답답한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게 좀 속 시원한 해결 방법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그 소장이 송달이 되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그 외도 사실이 알려지겠죠. 그 정도의 압박 수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네. 상간자의 직장으로 좀 소장을 송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일부러. 네. 자, 그런데 이 액수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 상대 배우자나 뭐 상간녀,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실제로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에게도 위자료 액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는데요. 네. 위자료와 별개로 남아있는 게 바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아. 특히 오랜 세월 혼인을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제로 황혼이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황혼이혼의 경우 총 15,700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1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황혼이혼은 젊은 층의 이혼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혼인 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참고 묻어온 남편의 외도나 폭력 또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이러한 여러 이유로 한계점에 달하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네. 20, 30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네. 혼인 기간이 길고 슬하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드문 편이라 재산 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요. 네.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것을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분할 대상은 부동산, 현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고요. 네. 이때 기여도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유무형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가사노동,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그 기여도에 따라 절반 수준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산조회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법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혼인 생활이 길었던 만큼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수록 꼼꼼히 잘 따져서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